근데 사실 김문수 전 장관이 어제 전당대회 그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이 깨지는 방향으로의 혁신은 사실상 자회행위다 그랬고 전한길 씨 입당이 상당히 지금 논란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입당을 받아들여야 하고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김문수의 득표 전략이라고 봐요. 득표 전략. 네, 첫 번째는 지금 친윤 본진들이 김문수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한덕수 단일화 때 뭐 심하게 얘기하면 학을 뗐다. 어떻게 32번이나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얼굴 바꿔갖고 그렇게 나오느냐. 그래서 김문수라는 사람 완전히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특히 이제 쌍권 그쪽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김문수가 당 대표가 되면 혹시라도 그 후보 강제 교체 당무감사에서 관련자들 중징계 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로서는 아니야. 다 난 누구도 손 대지 않을 거야. 다 함께 가자. 모두가 함께 가는 혁신으로 가야 돼. 그건 혁신이 아니죠. 예. 이러면서 그 경계심을 낮추고 뭐 하는 게 일종의 이게 전 김문수의 득표 전략이에요. 그다음에 그 전한길 씨 또 감싸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정광훈 씨 그 뭐 참모가 한 유튜브에 나와서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아주 그 입에 담기도 힘든 험한 말로 맹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김문수 전 장관이 뭐 7월 초에 어디 뭐 강연에 가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거 잘못된 걸 했으니까 윤석열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정광훈 자통단 세력은 김문수의 그 굳은 자 지지 기반인데 그게 지금 균열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그걸 또 이제 이렇게 잘 좀 커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스팔트 그 반탄에 그 두 축이 이제 정광훈 측에 있고 뭐 세이브 코리아 소년보 목사 전한길 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좀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품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예, 선거 전략으로 뭐 저는 이렇게 한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김문수 전 장관이 나 단일화 할 거야라고 하고 사실은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선거 전략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속내가 또 따로 있을까요? 이 선거 전략이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되잖아요. 당무감사에서 그 한덕수로 강제 교체하려는 거 손 볼 거라고 봐요. 99%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근데 99%. 지금은 그 이제 발톱을 딱 숨기고 있는 거죠. 당선되기 위한 전략으로는 네. 다 내가 품겠다라는 네. 거다. 친윤들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속내가. 예, 그러니까 김문수 전 후보 전 장관이 출마할지 안 할지가 조금 아직 불확실할 때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몇몇 그룹들이 그 언더 찐윤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이제 장동혁을 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장동혁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된 건데 지금 김문수 어쨌든 당원들한테는 김문수 후보가 세잖아요. 이게 아직도 대선에 영향이 있고 그때는 뭐 이제 파파미 뭐 이런 얘기하고 막 띄우고 이러다가 아직도 당원들한테는 김문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동혁이 이제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김문수랑 손을 잡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와중에 얘기가 있는 와중에 이제 당을 깨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인사 징계 안 한다라는 얘기를 시그널을 보냄으로 인해서 친윤 달래기죠. 그러니까 야 장동혁으로는 가망 없어. 날 밀어 이렇게 시그널을 지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어진다 전당대회가. 네.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전 장관이 이제 반미 극좌 범죄 세력과 싸우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이걸로 당이 뭉치면 필패다라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계승하는 정치와 멀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전한길 씨에게 판을 깔아준 당의 중진들도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또 뭐 윤희숙 위원장의 이제 그 지론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윤희숙만의 생각이 아니고 근데 이 보니까요 그 김문수 뭐 전한길 뭐 장동혁 이런 분들이 이제
계엄을 옹호하고 뭐 부정선거 음모는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호시탐탐 국민의힘을 어떻게든지 위헌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청청래 뭐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고 지금 당대표 유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앞서 얘기한 김문수, 장동혁, 전한계 이런 분들은요. 딱 보면 민주당이 딱 쳐놓은 그물에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윤 어게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고 해봐요. 가정을 해봐요. 그 내란 정당 아니냐. 위헌 정당 아니냐. 그 프레임에 그냥 거기 갖고 스스로 갖고 그냥 꼬린을 하는 거예요. 꼬린을.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 김문수, 장동혁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의 기쁨조다. 그냥 풍덩 그냥. 아니, 누가 갖고 납치해 갖고 억지로 집어넣는 것도 하고 알아서 그쪽으로 풍덩하고 빠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뭐 기쁨조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 내란 특별법 반대를 하면서 윤석열이 이 소속된 정당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18명이 이 비상계엄을 저지하는데 투표에 참여한 우리는 계엄을 저지한 당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모두가 다 단일 대우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명분이 약해지겠다. 그렇게 비상계엄 옹호하는 쪽으로 이제 가면은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내란 특별법도 그렇고 이제 위헌정당 해산하는 거를 지금 법무부 장관만 제청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헌재가 결정을 하는 건데 그거를 정당 국회에서도 할 수 있게 지금 법을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위헌정당이 이제 아예 심판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헌재가 또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예. 이제 판을 깔아준 탓인지 전한길 씨 멘트가 상당히 좀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게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촉구 집회에서는 한동훈과 김용태가 빨리 전한길 내보내라고 했는데 보수 우파의 진짜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 우리가 국민의힘 차지해야 한다. 수만 명 당원들이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는데. 그 전한길 씨 보면 이제 이럴 때 쓰라고 그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표현 같은데, 예. 그 일단 주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사람이 가짜 보수라는 걸 스스로 폭로하는 거예요.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뭐 이런 건데 우리 헌법을 누구보다도 좀 체득하고 체화돼서 헌법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보수일 텐데 이게 무슨 주권자인 국민을 뭘로 보고 뭐 주인? 뭐 보수, 뭐 진보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개인의 사유물입니까? 주인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게 딱 저 왕정 시대의 어떤 그런 적이고. 근데 이제 이 오늘 아침 뉴스는 송원석 지도부에서 전한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라는 거.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간의 전한길이 쭉 해오던 문제 있는 언행의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고 그 언행들이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와 맞춰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는지 지금 그걸 시작했어요. 이건 사실상의 징계 절차 개시다. 근데 송원석 지도부가 그걸 했다라는 점에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뭐 일 개인의 그 입당 문제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해서 사실상 이제 징계 절차 개시로 이게 급변침한 거거든요. 예. 그럼 결국 이제 출당을 염두에 둔 징계 절차 출당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시는 거죠. 출당 가능성이. 그래서 이게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세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이른바 극우 문제를 놓고는 갈릴 것 같아요. 분화할 것 같아요. 그쪽에 동화하는 사람과 또 그쪽하고 선을 긋는 사람.
뭐 조은희 의원이 원래 친윤으로 분류됐는데 어젠가요? 그 전한길 씨를 엄청나게 때리는 페이스북 글을 썼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는 저쪽이 아니다라는 자기 선언이죠. 네. 진짜 가관이다. 아니, 전환길이 뭔데 진짜. 너무 책임이 커졌어요. 아이고 뭔데 전환길이가. 나 진짜 아니 뭐 한국사 강사로 뭐 본인이 날린 거는 알게 인정하는데 정치적으로 뭔데 이렇게까지 오만방자하게 지금 한동 보여준 게 뭐가 있다고. 이게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환길 불러다가 뭐 4선 5선 되는 분들이 공손하게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있고 무슨 구루 모시듯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이제 잔혹사 같은 건데 외부에서 계속 뭔가를 이제 데려오던 버릇을 이제 극우 유튜버나 이런 사람까지 데려오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반기문, 무슨 황교안, 윤석열. 근데 이런 분들은 어쨌든 공직에서 검증이 되고 급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윤석열 끝나니까 이제 뭐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큰 틀에서는 이제 뭐 데려오려고 했던 사람이고 끝나니까 이제 전환길까지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나 바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나. 아 저는 이 꼴은 못 보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전환길이 설쳐되는 정당은 저는 못 보겠어요 진짜. 이건 아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안철수 의원과 비공개 오찬 회동 가졌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행보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한 줄 요약하면 반극우 쇄신연대 움직임이죠. 반극우 쇄신연대 움직임. 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현재까지 전당대회 출마 선언한 사람이 4사람이에요. 김문수, 장동혁, 그다음에 안철수, 조경태. 네. 예, 완전히 반반이네요. 한쪽은 윤 어게인이고 한쪽은 반극우 쇄신연대 쪽이에요. 예,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는가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이 쇄신 쪽이 이번에 승리를 거둬야 된다. 이쪽이 이렇게 되면 당도 당이지만 정말 위원정당 해산 각이에요. 근데 이제 보폭이 커지니까 혹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출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종의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연대를 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경태 의원도 지금 출마 선언까지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룰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은 전대룰 8대2로 그냥 8대2요. 간다고. 8대2인데 그 결선 투표제 없는 거죠. 그대로일 거예요. 작년하고 그래. 똑같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었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합종연행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이제 결선 투표가 있으면 단일화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오고 킹메이커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아예 구심점 같이 본인이 오히려 이번에 하고 이번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입을 타격이 만만치 않아.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세력화를 하는데 좀 힘을 모으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